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다음은 직원의 역량 관리로 지표 기간이 2020년 1월부터이지만 신규 직원 교육은 평가 공고월 다음 달부터 살핍니다. 오늘 처음 다루었던 운영 규정 교육과 함께 10가지 급여 제공 지침 교육 및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신규 직원 역시 급여 제공 지침 교육과 함께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응급 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교육이 실시되어 면담 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담을 할 때는 이 교육을 언제 실시했는지도 함께 물어보므로 1월에 운영 규정 교육과 함께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실시하시면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실시한 월을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직원에게 인권 침해 대응이나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등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표창하시면 좋습니다. 신규 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관 현황, 조직도, 기관 비상연락망, 담당할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가정 환경, 특이사항 등과 함께 운영 규정 교육,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 고충 처리 절차 및 이용 방법, 태그 전송 방법 및 수급자 세부 서비스 시간, 급여 제공 기록지 및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법, 안전 청결, 예의에 대한 현장 유의 사항, 기능 회복 훈련의 종류, 노인 인권 교육, 학대 예방 교육,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교육, 응급 상황 대처, 그 외에 이미 진행된 의무 교육 및 법정 교육, 입 퇴사 시 서류,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전달 사항 등을 PPT 자료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두었다가 필요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듣도록 하거나 기관장 혹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그 전송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지만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항목이 있는 급여 제공 시간 관련에 대한 항목으로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인데요.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고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안내를 했는지와 함께 그 시간 변경의 빈도가 적정한지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는 수급자의 욕구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욕구에 따른 시간 변경을 가려내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사정에 의해서 시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요. 꼭 필요한 경우 변경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평소 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선택권은 강화되고 있는 수급자의 권리 보장인데요. 정보 제공 관련 평가 항목으로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 기준입니다. 수급자들이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운영 규정의 개요, 인력 현황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증서 사본과 함께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데요. 운영 규정의 개요는 기관에서 마련한 운영 규정을 수급자와 관련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고요. 인력 현황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표로 구성해 둔 것으로 특히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직원의 입퇴사에 따라서 즉시 바꿔 두셔야 합니다.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연구, 주야간 보호 등 실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에 따라서 하는 일을 간략히 작성해서 게시해 두면 되고요. 노인학대 신고기관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 뒤 붙여 두시고요. 배상책임보험증서와 최종 평가 결과 역시 복사해서 벽에 부착하여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모든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두었을 테지만 관리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점수를 많이 잃는데요.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홈페이지 관리 흔적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당자를 정해서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직원 회의를 위한 공지사항을 업데이트 하시거나 공단이나 시군구의 공지사항을 복사해서 붙여두기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특히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매년 바뀌는 수가나 월정액의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있는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복사해서 게시해 두시고 수정 시 곧바로 수정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와 급여 계약 전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이때 기능상태 평가 결과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계장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반영하지 못한 사유만 급여 계획서의 종합 의견이나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 관리하는 서류에 기록하시면 되지만 서비스 종류나 횟수 등이 다를 때는 반드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공단에 연락을 하여 수정하여 달라고 해서 변경된 계장기를 반영하셔야 하고요. 이후 급여 계약과 함께 공단 전산에 급여 계약 통보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기 통보는 이렇게 처음 계약 사항도 보지만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음 달 일정이 전달에 통보되었는지도 봅니다. 만약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으시던 어르신이 8월 25일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말일이 가까워 오도록 퇴원을 못하고 계시고 퇴원 후 서비스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9월달 일정을 8월 31일 전에는 공단에 일정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퇴원하실지 모를 이러할 상황이라면 9월 마지막 주 일요일 하루 정도 일정 등록을 해두시고요. 퇴원하시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날짜에 다시 일정 등록을 하면 적기 통보로 인정을 하므로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욕구사정 혹은 욕구평가로 적용 기간은 역시 2020년 1월부터입니다. 욕구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그 욕구평가가 끝나면 급여 계획서도 같이 변경을 하시고 또 욕구사정에서의 필수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등을 빈칸 없이 채워두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를 확인을 하므로 욕구평가와 급여 계획서를 반드시 급여 개시일 전까지 하시고요. 기존 수급자라면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욕구 사정을 하시고 계장기를 반영한 급여 계획서 작성, 보호자 동의 후 급여 계약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업로드 하시고요. 그런 다음 서비스를 개시하시면 되는데 보통 급여 계획서 작성 후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자칫 통보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여 계획서를 먼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파일로 문자 전송한 뒤에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서류를 보내드려야 하므로 방문을 가시든 우편으로 보내시든 사인을 받아서 각각 한 부씩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가 변경되었을 때도 신규처럼 진행하시고요. 욕구사정은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 방법을 정리해 보면 모든 총평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체크한 내용들이 그 총평에 모두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욕구사정의 8개 항목은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 욕구, 자원, 이용 등이 있는데요. 주관적 욕구 항목에 계장기 미반영 사유를 적어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기에는 방문 요양 주 5회 180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 제공 과정에서 주 1회 정도 480분을 제공하고 계시다면 수급자나 보호자의 주관적 욕구 총평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내용이 다시 급여 계획서의 총평과도 연결해 놓으면 평가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나 재활 상태 역시 총평 부분을 비워두지 마시고요. 방문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급자가 원하지 않음. 재활 서비스는 주 1회 혹은 월 1회 땡땡땡 재활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심 등 빈칸을 모두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총평은 신체 상태, 질병 상태 등 8개 항목 모두 간략히 정리하시어서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된 서비스 내용을 제공 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하신다면 차츰 질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기관 평가를 미리 대비하는 훈련도 될 것입니다. 이상 영양관리, 신규 직원 교육, 태그 전송, 급여 제공 시간, 급여 선택권 보장, 적기 통보와 함께 욕구 사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